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곁에서 고민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을 향한 예의라고 생각하기에 수많은 의학 데이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건강의 비결이 선생님들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하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비 오기 전날 무릎이 시큰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손끝이 찌릿해서 잠 못 이루던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불안함과 걱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혈관은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과 같아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쌓이고 좁아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고 대처한다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으니 걱정보다는 관리가 먼저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혈관이 깨끗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건강해지는 여행을 아주 기분 좋고 유익하게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집중해 주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100세 시대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 주인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멀리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거나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이 뻣뻣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혈압이 급격히 변하며 혈관이 비명을 지르는 것일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신호는 바로 얼굴의 변화인데요. 거울을 보실 때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말을 할 때 발음이 평소보다 새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안면 근육을 담당하는 혈관에 정체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간혹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이 증상이 반복되면서 얼굴 감각이 둔해진다면 혈액순환이 크게 저하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밀하게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의 감각 변화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저린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에서 가장 먼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피가 못 갑니다. 특히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종아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시 멈춰 서야만 한다면 이는 다리 쪽 혈관인 하지 동맥이 좁아졌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슴 주변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인데,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빨리 걸을 때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명치 부근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징후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은데, 펌프에 연결된 호스가 막히면 기계가 고장나듯 심장 혈관의 정체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평소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가쁨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유독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인데,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자꾸 눕고만 싶다면 이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온몸의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액 속의 찌꺼기인 혈전은 마치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같아서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주변에 계속해서 달라붙어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의 혈관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하는 습관 속에 아주 평범하게 숨어 있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름진 고기나 달콤한 간식들은 입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 속에 과도한 중성지방과 설탕 성분은 혈액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관 폭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물줄기가 약해지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좁아진 통로가 아예 막혀버리거나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정성껏 정리해온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깨끗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 제가 수많은 영양학 자료를 검토하며 선정한 첫 번째 혈관 청소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속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많다는 것인데,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차로 끓여 드시면 혈전 용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일 마시는 물 대신 이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해조류 특유의 미끈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탁월한 청소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시마는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천연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국물을 내거나 쌈을 싸서 드실 때 자주 식탁에 올리신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혈관 강화 음식은 등 푸른 생선인데, 고등어나 꽁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혈관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챙겨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마늘인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마늘은 익혀서 드셔도 성분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 매끼 반찬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견과류인데, 호두나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만들어 혈액이 걸림없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서 혈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사이 걸쭉해진 혈액을 희석해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권장해 드립니다. 음식 관리와 더불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혈액순환의 핵심은 종아리 근육에 있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래로 내려간 피를 위로 다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휴식을 취하실 때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선생님의 혈관 수명을 10년은 늘려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화를 내거나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이면 혈관은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관 벽에 붙어 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 혈관을 막을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숲길을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긴장이 풀리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혈액도 춤을 추듯 경쾌하게 온몸을 돌며 건강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대본의 중간 부분인데 내용이 알차고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이제 대본의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혈관이 막히는 신호와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식사 후에 바로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사실 식후에 바로 섭취하는 당분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당분이 들어오면 우리 혈관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잉여 에너지는 고스란히 혈액 속의 기름기로 변하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식후 디저트는 최소한 1시간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겨울철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을 나가시는데 이때가 혈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해가 충분히 떠서 기온이 올라간 낮 시간에 활동하시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생각보다 아주 취약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실전 마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름하여 혈관 고속도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 5분씩 손바닥과 발바닥을 마찰시키는 것인데 이는 말초 혈관을 자극하여 혈류 속도를 높여줍니다. 손바닥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혈자리가 모여 있어 손뼉을 치거나 손을 비비는 동작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손발을 가볍게 털어주는 모세혈관 운동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인데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벽이 얇아지게 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해 간을 맞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 드시는 것이야말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성 가득한 건강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관 건강에 대해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해서 시작하기 두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혈관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입니다. 약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아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반동 현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 수치는 정상이라도 혈관벽이 약해져 있거나 염증이 있다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입니다. 선생님, 혹시 잇몸 질환이 자주 발생하시나요?
놀랍게도 구강 내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혈관 건강을 위한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폐를 지나 혈관까지 침투하여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호흡기를 보호해 주세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혈관 이완 호흡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코로 깊게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가늘게 열어 10초간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 동작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내뱉으면 긴장되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호흡해 보셔도 몸속의 혈액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대본의 후반부에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 영양사분들의 자문과 다양한 건강 서적을 참고하여 만든 혈관 사랑 식단을 선생님들께만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위장에 부담이 적으면서 혈관을 깨워주는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곁들인 식단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져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점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나물 반찬을 듬뿍 곁들여 보세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지방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녁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지방이 적은 두부나 흰살 생선을 추천해 드리는데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여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는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설탕이 가득한 빵 대신 베리류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것이 좋은데 브루베리나 딸기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일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신경 써서 바꾸셔도 우리 혈관은 금방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독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소식 습관은 혈액 내 노폐물 생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건강 장수 비결 중 하나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어느덧 대본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혈관 건강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건강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실천력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양파차 마시기나 종아리 운동하기처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 작은 습관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말처럼 선생님의 정성 어린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어서 대본의 마지막 완결 부분과 마무리 인사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마지막 당부는 바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혈관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여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혈관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응답해주는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정상 수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선생님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제가 쏟은 정성과 진심이 화면 너머 선생님의 마음까지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맑은 혈액이 온몸을 막힘없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저희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 항상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주변에 혈관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함께 건강해질 때 그 행복 또한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까지 왔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만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웃음이 늘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정성 가득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꼭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행복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혈견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더 젊어지고 활기찬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에서 전해드린 혈관 건강비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대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건강해지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